또 만만치 않게 많은 분들이 뒤통수가 찌릿찌릿해서 아픈 병입니다. 심하게 찌릿찌릿한 통증이 생깁니다. 전기 내리듯이 번쩍 하고 조금 잠잠해졌다가 또 번쩍. 그래서 이 근육이 경직되고 근막이 경직되는 경우에 신경이 잘 압박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근육이 왜 경직될까요? 소위 얘기하는 거북목 자세 때문입니다. 찢어지는 경우가 비교적 흔합니다. 뇌경색이나 뇌동맥류에 의한 뇌출혈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실은 무서운 병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두통, 그 중에서도 뒤통수가 아픈 뒤통수 통증 중에서도 찌릿찌릿하게 아픈 통증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두통 환자분들이 저한테 정말 많이 오시는데 일반적인 긴장형 두통 혹은 심한 편두통인 분들도 많지만 또 만만치 않게 많은 분들이 뒤통수가 찌릿찌릿해서 아픈 병입니다. 뒤통수가 찌릿찌릿한 원인이 크게 보면 3가지 정도가 있어서 오늘은 그 3가지를 설명드리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하는 이유는 최근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런 후두신경통 환자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최근에 좀 인상적인 분이었는데 한 1년 이상 정말 많이 아파가지고 대학병원까지 가서 겨우 이제 후두신경통 진단을 받고 후두신경통 치료하는 병원 집 근처에 가보라 그래서 저희 병원 와서 한 몇 번 치료하고 완전히 좋아진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도 생각나고 해서 오늘은 후두신경통, 이제 뒤통수가 찌릿찌릿한 통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림에 보면 뒤통수 그림인데 뒤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노란색 신경이죠. 신경이 보이죠? 이걸 후두신경이라고 합니다. 후두신경은 크다고 해서 대후두신경, 소후두신경, 또 제3후두신경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요. 그리고 보면 제일 바깥쪽에 귀 쪽으로 가는 신경도 있어요. 대의신경이라고 하거든요. 대의신경도 후두신경 옆에서 나오기 때문에 후두신경통이랑 치료가 비슷한데 이렇게 후두신경통이나 대의신경통이 오늘 말씀드릴 주요 주제여서 그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바로 대의신경통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림이죠. 그리고 대의신경통은 좀 목 바깥쪽으로 해서 귓바퀴 주위로 혹은 귀 뒤쪽으로 아프신 분들 통증이 생겨요. 이런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이러한 대의신경이나 후두신경은 뇌 속으로 가는 신경이 아니에요. 뒤통수가 아플 때 뇌에 문제가 있냐 그래서 저희 신경과 많이 오시는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뇌 속이 아니라 두피 쪽에 있는 신경의 문제인 경우, 오늘 말씀드린 신경의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아프다라고 했을 때는 뇌 속보다는 두피 쪽에 후두신경, 대의신경 문제인 경우가 제일 많으니까 뇌를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후두신경통의 원인은 뭐냐? 첫 번째로 제가 많이 보는 것은 바이러스로 인한 후두신경 염증입니다. 우리가 목에 목감기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목이 붓고 아픈 것처럼 신경도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고 혹은 다른 이유로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두신경염이 생기면 심하게 찌릿찌릿한 통증이 생깁니다. 전기 내리듯이 번쩍 하고 조금 잠잠해졌다가 또 번쩍. 실제로 환자분들 보면 진료하다가도 깜짝 또 놀랐다가 깜짝 놀랐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이러스성 신경염은 좀 이렇게 자주 생기는 게 아니라 한 번 좀 세게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감기 심하게 걸리는 것처럼. 평소에 이런 증상이 전혀 없다가 한번 세게 통증이 생기고 치료를 안 했을 때는 한 1, 2주 정도 치료하면 좀 더 짧게 이런 통증이 반복이 되는 건데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주로 한쪽에서 생기는 특징이 있고요. 후두신경염이 생기기 전에 감기 증상이 먼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때 잘 봐야 될 것은 두드러기 생기는, 발진, 물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포진으로 진단이 나게 되고 그때는 좀 더 대상포진 약을 잘 투여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대부분은 대상포진보다는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거나 발진 없는 대상포진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이거 치료를 어떻게 하냐?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소염제예요. 소염제. 어떤 소염제? 스테로이드 소염제가 제일 효과가 좋은데 부작용들 때문에 드릴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사람 상태에 따라, 환자분 상태에 따라 스테로이드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이제 진통소염제인데, 일반적인 이제 진통소염제, 해열 진통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일부 경우에서 저희가 이제 원발 찌름 두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인도메타신이라는, 요새 많이 쓰진 않는데 인도메타신이 특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필요하면 인도메타신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약을 먹으면서 기본적인 이제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하시다 보면 대부분 좋아지고, 심한 통증인 경우에는 후두신경 차단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후두신경 차단 주사는 아까 말씀드린 그 후두신경 경로를 따라서 리도카인 마취제 혹은 스테로이드를 섞어서 주사를 놓는 겁니다. 차단이라고 해서 완전히 신경을 끊어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신경 주위에 놓는 염증 억제 주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후두신경통 환자분들에게는 원인에 상관없이 후두신경통 환자분들에는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바이러스성 후두신경염 환자분들도 심하지 않으면 주사를 하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주사를 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혹은 일주일에 2번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치료하시면 빨리 치료가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근육 혹은 근막에 의해서 신경 압박이 생겨서 생긴 후두신경통입니다. 후두신경이 이렇게 머리 쪽으로 가는데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근막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근육이 경직되고 근막이 경직되는 경우에 신경이 잘 압박을 받게 돼요. 엄밀하게는 신경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쪼그려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린 것처럼 근육이 경직되면 신경 압박이 생겨서 신경 통증이 위로 올라가는 신경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왜 경직될까요? 소위 얘기하는 거북목 자세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옆에서 보여드려요.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자세가 이렇게 되면 뒤에서 잡아당기는 근육들에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게 잠시 그러면 괜찮겠지만 우리가 이런 생활 습관에서 오기 때문에 컴퓨터 할 때, 특히 스마트폰 볼 때,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거, 앉아서 보는 거, 이런 자세들이 목 근육을 경직시켜주는 자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영상 시청자분들은 요 머리 뒤쪽에 움푹패인데 한번 이렇게 만져보십시오. 만져봤을 때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육이 경직되면 신경을 압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 후두신경통 증상이 생기는데,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바이러스성 신경염에 비해서는 대체로 통증이 좀 자주 있거나 더 오랜 기간 있는 경우가 많고, 통증의 강도는 좀 더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는 또 심한 경우에는 후두신경 주사를 하면 좀 효과를 빨리 볼 수 있고, 이것은 근데 신경 주사 한 번만으로 잘 낫지 않아서 여러 번 해야 되거나 다른 치료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자세 교정이 되겠죠. 자세. 구부정한 자세 말고 바른 자세 할 수 있도록 하고, 목 주위 근육들을 혼자서 마사지해서 풀어주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를 통해서 풀어주게 되면 신경 압박을 줄여가지고 통증을 낫게 할 수가 있고, 약물 치료도 좀 같이 하게 됩니다. 약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진통소염제류 쓰기도 하고, 이런 후두신경통을 치료할 때 단순 진통소염제보다는 신경통에 특히 효과가 있는 약들이 있어요. 상품명으로는 뉴론틴이나 리리카 같은 약들입니다. 이런 약들은 좀 더 신경통증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통증이 심한 분들은 뉴론틴, 리리카 같은 약들을 저희는 많이 드리고, 크게 뭐 부작용이 많은 약은 아니어서 안전하게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원인은 척추동맥 박리입니다. 척추동맥이 뭐냐? 이제 목뼈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요 뒤쪽에 있거든요. 이제 앞쪽은 흔히 얘기하는 경동맥이고 뒤쪽은 척추동맥인데, 이 척추동맥은 그 경추뼈 사이를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찢어지는 경우가 비교적 흔합니다. 뭐 아이들 몸마 태우거나 이제 스윙 같은 거 하는 운동하거나 이런 과정들 속에서 혈관이 살짝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찢어진다는 게 혈관 밖으로 찢어지는 건 아니고요. 혈관에 있으면,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혈관 안쪽이 살짝 찢어져 가지고 이 안에 피가 고여서 뇌경색이나 뇌동맥류에 의한 뇌출혈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실은 무서운 병이죠. 이러한 이제 척추동맥 박리는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니지만 생겼을 때 위험할 수 있고, 이 증상은 대표적으로 머리 뒤쪽에 아주 강한 통증입니다. 강한 통증인데, 간혹 가다가 좀 경미한 경우에는 심한 통증이 뻥 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약간 찌릿찌릿한 느낌의 통증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 척추동맥이 목 뒤로 따라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척추동맥 따라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는 사실 통증 외에 다른 위험한 건 없는데, 이 세 번째 경우는 단순히 통증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뇌경색이나 이런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저도 뒤통수가 아프다 혹은 뒤통수가 찌릿찌릿하다 이런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뇌출혈과 더불어서 이런 척추동맥 박리를 항상 우려하고 걱정하고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대부분은 아니에요. 뒤통수 아픈 분들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정말 드물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이제 증상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뻑 하면서 통증이 올라온다, 특히 말이 어둔하거나 심하게 어지럽거나 팔다리 힘이 빠진다 라고 하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이런 병의 가능성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검사는 MRA나 CT로 하는 CTA 같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뒤통수가 찌릿찌릿하게 아픈 경우에 원인이 되는 질환 3가지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뒤통수가 찌릿찌릿하게 아픈 경우는 정말 흔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또 치료하면 또 금방 좋아질 수 있어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잘 한번 치료를 해보십시오. 오늘 영상이 좀 보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는 못 달아드리겠지만 한 일주일 안에는 달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릴게요. 그렇다고 완전한 이제 의료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오늘도 두통 없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